월경자 수용 금지는 뭐냐면은 즉 탈북을 한 사람들을 이제 데리고 있지 마라 라는 경고 표지판입니다. 사실은 1000명 넘는 탈북 여성들이 중국 땅에서 고통받고 있고요. 또 지금 중국 감옥이나 베트남 감옥에 끌려가고 있는 사람들의 마지막 메시지, 저희 살려주세요 울부짖으면서. 우리 국민을 위해서 도대체 대한민국 정부는 그동안 무엇을 했던 걸까요? 대한민국 정치인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대한민국 국민은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나라인지, 이 나라가 너무 병들어 있어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지성 작가이고요.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는 1만 킬로미터라는 책을 최근에 썼고요. 이 책은 이제 종합 베스트셀러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자, 사진 하나 띄워주세요. 자, 이거는 이제 경고라고 써 있는데 여기 월경자 수용 금지 한글로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월경 여성 어린이 판매 금지 이렇게 써 있고요. 2016년 10월 1일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건 이제 중국 공산당 정부가 북한하고 중국 국경지대에 설치한 표지판이고요. 제 책 1만 킬로미터의 주인공 슈퍼맨 목사님 중국 조직원들이 3년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저한테까지 왔는데 여기서 말하는 월경이라는 것은 국경을 넘었다라는 겁니다. 월담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월경자 수용 금지는 뭐냐면은 중국 북한 국경, 즉 탈북을 한 사람들을 이제 데리고 있지 마라 라는 경고 표지판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월경 여성은 이제 탈북 여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어린이가 있어요. 판매 금지. 사고 팔지 마라. 이 표지판 하나만 봐도 중국에는, 북한 중국 국경지대에는 탈북인들을 납치해가는 사람들이 있고 조직이 있고 그들이 매매가 되고 있구나. 현대판 노예시장이 지금 한반도에서 또 중국 대륙에서 일어나고 있구나. 이거는 이제 빼도 박도 못할 증거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제가 최근에 이제 그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교, 텔아비브 대학교, 그 다음에 하이파 대학교. 히브리 대학교 같은 경우는 노벨상 수상자를 15명 배출한 곳이죠. 거기 가서 이제 북한 인권하고 한국 근현대사 특강을 하고 왔는데 제가 강의를 이제 1만 킬로 강의를 하면 유대인들은 펑펑 울어요. 제가 그들에게 그랬거든요. 당신들의 홀로코스트는 1945년에 끝났다. 그리고 지금 당신들은 홀로코스트 박물관을 만들어서 이제 홀로코스트를 기념하고 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지구상의 어떤 민족에게서도 발생하지 않게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 홀로코스트는 70년째 진행 중이다. 북한 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다 펑펑 웁니다. 이상하게 한국인들은 반응이 두 부류로 나뉘어요. 펑펑 우는 사람들이 있고요. 한쪽에서는 얼굴이 굉장히 싸늘하게 바뀝니다. 제가 직접 들었던 이야기들인데 저한테 끝나고 저에게 항의를 합니다. 작가님 북한 갔다 오셨어요? 가보셨어요? 살아보셨어요? 저에게 항의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보여드리면 그나마 이제 항의를 덜 합니다. 자, 북한 여성들은 압록강이나 두만강을 건너서 탈북을 하는데 그러면은 그 압록강이나 두만강에 있는 강변 마을이 다 중국 또는 조선족 범죄 조직에게 다 이게 점령이 당해 있습니다. 탈북하는 즉시 이제 납치를 당하고 이제 성노예로 팔려가요. 중국은 세계 경제 2위 대국입니다. 경제 대국 2위예요. 중국의 정상적인 남자들은 탈북 여성이 전혀 필요하지 않아요.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남자들, 육체적으로 문제 있는 남자들, 사회적으로 문제 있는 남자들이 북한 여성을 데려다가 이제 자기 부인으로 삼는데 그 사원 여성을 짐승보다 못하게 학대를 합니다. 최근에도 한 여성이 자살을 했어요. 견디다 못해서 그 학대를. 그러니까 단순히 성폭력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짐승에게도 하지 않을 그런 학대를 저지릅니다. 대표적으로 얼굴뼈가 부러진다거나 이건 일상이에요. 여성인데. 이게 이제 1990년대부터 지금 우리 한반도에서 40년 가까이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맨날 우리 민족끼리를 외치고 뭐 민족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그 누구도 이야기를 하지 않죠. 그리고 한국 사회 리더들, 특히 저 같은 지식인들 그 누구도 이야기를 하지 않죠. 거대한 위선과 거짓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자, 그러면 이 어린이는 왜 판매 금지라고 써놨을까요? 도대체 어린이는 왜? 장기 적출용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리고 동남아까지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쪽에 이제 부자들 중에 또는 뭐 부자가 아니더라도 불치병을 앓고 있는 아이들이 많겠죠. 어린이들이. 그 어린이들과 북한 아이의 신체 일부가 바뀌는 거죠. 이게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홀로코스트의 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토마스 제이 버건탈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국제사법재판소 판사였어요. 지금은 인권운동가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자, 이분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여러 인권 침해 상황을 재판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북한 자료를 보셨어요. 북한 자료를 보시고 이분이 남긴 말이 있습니다. 이분이 유대인인데 나치 수용소 2곳에 어렸을 때 수용이 되어 있었습니다. 작센 수용소, 그 다음에 그 아우슈비츠. 그런데 내가 어렸을 때 나치 수용소 2곳을 거쳤는데 북한은 그곳보다 더 끔찍하고 더 사악한 곳이다라는 그 말을 남겼어요. 그리고 이분은 이제 인권운동가로 북한 인권을 위해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 한반도의 현실이에요. 이게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우리 민족이에요. 중국에 팔려간 탈북 여성들, 지금 이 순간도 장기 적출용으로 팔려가고 있는 아이들, 이 아이들은 우리나라 헌법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국민을 위해서 도대체 대한민국 정부는 그동안 무엇을 했던 걸까요? 대한민국 정치인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대한민국 국민은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그 많은 시민단체들, 그 많은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리더들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나라인지, 이 나라가 너무 병들어 있어요. 지금부터 한 6년 전에 이 1만 킬로미터라는 책의 주인공 슈퍼맨 목사님이라는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사기꾼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뭐 주변에 탈북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탈북인을 4,000명 넘게 구출한 영웅이 있대요. 그리고 뭐 북한 정권 수배 1순위고 북한에서 암살조가 내려와 있대요. 그러면서 저를 만나게 해주겠대요. 제 책에 나오는 탈북인 제이를 보면서 왠지 그 눈빛이 슈퍼맨을 이야기하는데 뭔가 그 피라미드 다단계 회사 제일 영업 직원 있잖아요. 회장 직속. 약간 그런 눈빛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녀석은 이미 끝났구나. 하지만 내가 한번 만나봐야지. 만나러 갔는데 슈퍼맨이라는 분이 계셨고 실제로 뭐 그렇다고 자기를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옆에서도 다 암살조가 내려와 있다. 그러면서 저한테 뭐 작가님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 제가 속으로 생각했죠. 요즘은 참 사기가 보이스피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여기까지 발전했구나. 정말 참신하다. 이 창의력만큼은 내가 배우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누가 믿겠어요? 여러분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배 나온 아저씨가 내가 4,000명을 구출했는데 지금 내가 북한 정권 수배의 1순위고 나는 얼굴도 이름도 공개할 수 없어요. 암살조가 내려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지은 리을한다. 이 바로 속에서 나오는 말이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이분이 저에게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중국 단둥에 탈북인 노부부가 계신데 뭐 갔다 올 수 있겠냐. 좀 이상한 사람이더라고 지금 생각하면. 중국 단둥에 가서 탈북인과 함께 있다가 이제 북한 보위부에게 발각이 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독침에 맞아서 바로 죽습니다. 아니면 탈북인들과 함께 강제 북송당합니다. 왜냐면 단둥에서 북한까지 차로 10분 거리거든요. 근데 처음 만났는데 거기를 나한테 가라고 한 거야. 제가 나중에 진실을 알게 됐죠. 그리고 이분하고 제가 뭐 태국이라든지 라오스, 베트남 이런 데 이제 탈북인 구출하러 제가 같이 따라갔는데 탈북인 구출 작업 끝나고 배 타고 이제 메콩강을 건너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면서 이분을 확 메콩강에 밀어버리고 싶더라고요. 너도 한번 당해봐. 그 정도로 제가 분노를 나중에 했는데 이분은 또 그러더라고. 천연덕스럽게 작가님이 갈 줄 몰랐죠. 자기는 그냥 던졌던 말이래. 근데 나는 그때만 해도 그 정도로 위험한 줄 몰랐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중국 공안에게 발각되면 중국 감옥에 갑니다. 징역 2년을 선고받아요. 최근에도 이제 슈퍼맨 목사님 그 오른팔로 중국에 계셨던 분이 일꾼이라고 표현하죠. 그분이 15년 만에 중국 감옥에서 풀려나셨습니다. 한국에 오셨어요. 이분이 중국 감옥에서 15년을 계셨던 이유는 뭐 별게 아닙니다. 그냥 대한민국 국민을 구출하다가 잡힌 거예요. 그런데 이제 너무 많이 구출을 목사님이랑 했기 때문에 이제 누범으로서 그 죄가 다 때려져서 2년이 이제 15년이 된 거죠. 저도 그렇게 될 뻔했던 거지. 이렇게. 그런데 이제 뭘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중국 단둥을 항상 가보고 싶었거든요. 뭐 그 전에 이미 뭐 특히 아프리카 이런 곳에 학교 병원 짓기 프로젝트를 하던 중이라 지금은 이제 작년에 100개를 돌파를 했는데 늘 그러고 있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 내가 뭐 IS가 출몰하는 지역도 다녀왔는데 내가 이 민족이 아픔에 서려 있는 단둥 한번 내가 그거 안 갔다 오면 내가 쪽팔리지 뭐 이런 마음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간 거예요. 탈북인 노부부를 만났는데 그냥 바들바들 떨고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보위부가 단둥에 뭐 제가 확인한 바는 아니지만 1,000명이 깔려있대요. 자기 잡히면 바로 죽는데 이분들은 또 슈퍼맨 때문에 이지성 작가 만난다고 와 있는 거야. 그 길거리에. 거기서 잘못 잡히면 셋 다 이제 강제 북한으로 끌려가는데 그럼 이제 제가 북한 납치자 명단에 지금 제가 사진이 올라와 있고 그러겠죠. 그래서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딱 처음에 느꼈던 게 잘못 왔다.
빨리 집에 가고 싶은데 어쩌다 보니까 못 가게 되고 그분들이랑 이제 3박 4일을 같이 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날 밤에 탈북인 할머니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왜 탈북을 지금 이제 결심하게 됐는지 아냐고, 중국을 떠나기로 했는지. 저야 모르죠. 그랬더니 이제 본인이 25년 전에 탈북을 하셨는데 산에서 사흘을 숨어 있었대요. 그런데 매일 밤 똑같은 꿈을 꿨대요. 사흘 동안. 꿈속에 어떤 남자가 나타나더니 나무에 못 박혀 죽더래요. 또 다시 살아서 하늘로 올라가더래. 이분은 뭐 성경이라든지 예수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북한에서 태어나서 자랐으니까. 그거 잊어버렸대요. 이제 중국으로 건너왔고 중국 오지 마을에 이제 브로커랑 함께 가서 그 중국 공무원한테 돈을 주고 이제 출생 호적을 위조하는 거죠. 이미 옛날에 죽은 사람 호적을 가져다 이제 그 사람으로 신분증을 발급받아서 그냥 편안하게 중국에서 살아오셨던 겁니다. 물론 이제 중국의 최하위 노동자로 일을 하셨지만 중국에 어쨌든 정식 신분증이 있어서 중국인으로 살아오신 거죠. 그런데 이분이 5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5년 전에 5년 전이죠. 길을 가는데 벽보가 붙어 있더래요. 한글을 가르쳐 드립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한글 문맹이셔서 이제 한글을 배워야겠다 하고 거기를 갔는데 거기에 한국계 미국인 선교사가 성경을 가르치고 있었던 거예요. 듣다 보니까 갑자기 20년 전의 꿈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손을 번쩍 들고 이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지금 선교사님이 이야기하는,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예수가 이 사람 아니냐. 근데 옛날에 이런 꿈을 꿨다. 선교사님이 뒤로 나자빠지면서 당신이 어떻게 예수를 아냐? 뭐 복음을 들은 적 있냐? 막 제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그 중국 지하 성도들의 리더가 되신 거고 너무 마음이 뜨거워지셔서 중국 공산당 교회, 거기 이제 마오쩌둥을 함께 섬기는 교회죠. 공산당 교회 가서 공산당 교회는 진짜 교회가 아닙니다. 여기는 뭐 구원을 못 받습니다. 이렇게 이분도 전도 영업을 하시다가 중국 공산당 교회는 공산당원이 와 있대요. 공산당원에게 노출이 돼가지고 이제 강제 북송, 이제 본인의 신분이 탄로나게 된 거죠. 그래서 슈퍼맨 목사님에게서 구해달라. 라고 연락이 와서 목사님은 중국을 못 가시니까 이제 저를 보낸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저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이구나 이런 걸 깨닫고 이제 슈퍼맨 목사님을 따라서 뭐 태국, 뭐 라오스, 베트남 이런 데를 다니면서 현장을 경험하면서 깨닫게 된 거죠. 이게 기독교인으로서 해야 되는 일이고 지식인으로서 작가로서 해야 되는 일이고 내가 기독교인이 아니고 작가가 굳이 아니더라도 내가 인간으로서 해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고 뭐 그러다 보니까 벌써 6년이 됐고 돌아가고 싶은데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제발 2017년 8월로 돌아가서 그 탈북인 제이 그놈을 안 만나게 해주십시오. 진짜 우리 뭐 그 있잖아요. 옛날 그 유명한 영화 그 뭐죠? 인터스텔라. 그 주인공처럼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에 나에게 주먹을 치면서 제이를 만나면 안 돼. 이러고 싶을 정도로 솔직히 너무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강의를 하는 이 순간에도 사실은 저희하고 연결된 탈북인 1000명 넘는 탈북 여성들이 중국 땅에서 고통받고 있고요. 그 여성들이 몰래 보내오는 영상들을 저는 매일 접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정말 충격적인 밥이 넘어가지 않는 그런 사진과 영상을 매일 만나고 있고 그리고 또 지금 중국 감옥이나 베트남 감옥에 끌려가고 있는 사람들의 마지막 메시지 저희 살려주세요 울부짖으면서 마지막 휴대폰으로 저에게 전송하고 더 이상 소식이 없는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힘들고 제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충격적인 거고 너무 무게가 커요. 저는 부디 이런 이야기들이 한국 사회에 상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제가 하나 또 이야기하고 싶은 게 저는 진짜 세계에 나가서 부끄럽고 싶지가 않습니다. 저는 사실 일본에 대해서 너무 부끄러운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 하면 막 분노하잖아요. 다들 우리나라 분위기가 왠지 후쿠시마 오염수 막 요즘 이러면서 뭐 과학적인 결과를 받아들이면 될 텐데 어쨌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일본을 생각하면 한없이 부끄럽습니다. 일본 민족한테 너무 부끄러워요. 창피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 북한 인권법이 있습니다. 북한 인권법이 세계 최초로 통과된 나라가 어딜까요? 국회에서? 의회에서? 미국입니다.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미국 민족이 우리 민족을 더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법률을 미국 의회에서 최초로 통과를 시켜요. 두 번째로 일본 의회에서 통과를 시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특히 나쁜 사람들이 그래요. 일본은
진짜로 북한 주민들을 생각하고 북한 인권법을 통과시킨 게 아니다. 일본은 진해 국민들, 일본 국민이 공식 납북자가 한 16명인가 될 겁니다. 그 공식 납북자 16명의 문제 해결하려고, 물론 비공식적으로는 뭐 800명이 넘는다고 하지만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규정하기 20명이 안 돼요. 진해 일본 국민 때문에 그러는 거지 북한 주민 생각하는 거 아니다. 얘네들 북한 인권 관심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저는 더 부끄러워집니다. 왜 그럴까요? 대한민국은 6.25 전쟁이 끝나고 국군 포로를 7만 5천 명을 북한 땅에 두고 온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지난 70년 넘는 세월 동안 대한민국 정부는 단 한 명의 국군 포로도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7만 5천 명과 납북자까지 합하면 한 7만 6천 명 될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공식 납북자 16명? 공식 납북자죠. 국군 포로 7만 5천 명. 이게 우리나라가 할 말입니까? 일본한테? 한없이 부끄럽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 민족의 현실이고요. 대한민국은 일본 국회에서 북한 인권법이 통과되고 10년 뒤에 통과를 시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방해를 했거든요. 절대 통과 못되게. 10년 동안 계속 법안을 거부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 민족에게 한없이 부끄럽다라는 겁니다. 우리 북한 민족만 생각하고 주민들만 생각하면. 다른 게 아니에요. 최소한 우리가 같은 민족을 생각하고 같은 민족을 위하는 마음이 일본 민족이나 미국 민족, 유대 민족보다는 우리가 월등히 앞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6.25 전쟁 이후 납북자 및 국군 포로를 데려오려고 했지만 북한에서 거절을 한 것인가요? 아니면 정부에서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인가요? 답을 드리면 전두환 정권까지는 사실은 북한하고 강력한 이제 대치 관계였죠. 뭐 서로 북한에서 뭐 대통령 암살조 막 박정희 대통령 때 보내고 막 그 있잖아요. 김신조 아저씨와 그 친구들부터 막 전두환 때도 그렇고 무시무시했죠. 근데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북방 정책 이런 게 나오는데 사실 노태우까지는 어려웠던 거고, 노태우 대통령까지 사실 김영삼 문민정부죠. 그리고 김영삼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내걸었던 게 민족에 대한 겁니다. 민족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김영삼 정부 때부터는 했어야 되죠.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아예. 대표적으로 김대중 대통령은 그 비전향 장기수라고 있어요. 옛날에 6.25 때 빨치산 활동을 하셨고 대한민국 사회에 전향하기를 거부하신 분들, 이분들이 비전향 장기수인데 이 63명을 아무 조건 없이 북한에 돌려보내셨어요. 그러면 최소한 63명의 국군포로를 데려와야 되는데 안 했어요. 보수정부도 안 했습니다. 언급도 하지 않았어요.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에 가서 김정일을 직접 만났습니다.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어요. 국군포로에 대해서. 그리고 서독 같은 경우는 이게 자꾸 이제 대한민국의 뭐 지식인이니 뭐 인권 뭐 정치관 이런 사람들이 서독 이야기, 서독식 통일 이야기하는 데가 다 거짓말이에요. 믿으면 안 됩니다. 왜 거짓말이냐면 서독은요, 동독에 돈을 줄 때마다 엄청 퍼줬거든요. 그때마다 동독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정치범과 그 가족들을 데려왔어요. 30만 명 넘게 데려옵니다. 그렇게 해서 통일이, 서독 주도의 통일이 이루어진 건데요. 대한민국은 서독보다 더 많은 돈을 북한에 보냈어요. 북한 정치범 수용소 국군포로 한 명도 데려오지 않은 게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끄럽다고 하는 거예요. 일본만큼의 노력도 안 한다니까요, 대한민국이. 그러면서 입만 열면 민족 얘기하는데 정말 저는 분노와 환멸을 느낍니다, 이 사회에. 제가 이렇게 외치고 다니고 또 여러분 같은 분들이 계속 널리 이런 메시지를 함께 나누다 보면은 결국 대한민국이 바뀌는 날이 오지 않을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같은 민족인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정말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우리가 미국 민족보다, 일본 민족보다, 유대 민족보다, 프랑스 민족보다, 독일 민족보다 우리가 더 우리 민족을 사랑하자. 우리 민족이 문제에 깨어있자. 이러는 많은 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저는 그거를 정말 기대하면서 이 자리에 섰고요. 저의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잘 전달되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